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집행 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에 출근을 했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검사 사유가 없어도 걱정 없는 세상, 우리 여야가 함께 만듭시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방상훈 간의 비밀 회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진영 부대변인, 오늘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유난히 강조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제 어쨌든 간에 행정법원에서의 내용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가지고 또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면서 또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좀 표현하자면 개선 장군처럼 좀 과하게 좀 이 행동을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징계위원회가 또 이틀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판사 사찰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그것이 관행이든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일회성 지시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가자. 그리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이 이런 목소리, 어쨌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조치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또 총장직에 복귀를 했단 말이죠.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요, 검찰장악이라는 단어로 들립니다. 이 시대의 소명은, 시대적인 사명은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해야죠. 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위법하고 반칙을 갖고 검찰개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행정법원 판사가 얘기를 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몰각하는 행위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아니면은 월성 1호기,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권력이 개입됐다라는 여러 가지 부정하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아니면은 위법하고 절차적인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장관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를 운영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것은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도 막 쩔쩔매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정서적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만약에 일선에 군인들이 장교들이 저렇게 항명하고 집단
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쿠데타 모의라고 했을걸요. 실제로 이 법 절차에 어떻게 되어 있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강하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 여권의 얘기죠. 기본적으로 감찰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만장일치로 저 직무배제는 잘못됐다라고 결정했어요.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있는 협회에서도 2,000명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일을,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것은요, 그냥 여권이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절차적 부실에 대해서는 이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법무부 발표에서도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좀 사실 이 대한민국의 법학자가 2,000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호사도 4만 명이 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가 그런 의견을 낸 건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실함이 있더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같이 또 절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하고 측근으로 같이 근무했던 대검 차장이라든지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검사 출신인데 추미애 장관이 다 그분들을 우대했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여권과 가깝다라는 평을 듣는 분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차장은 사표를 낸 건 아니고요. 입장을 표명해서 추미애 장관 한 걸음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기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는데 말이죠. 새 법무부 차관을 상당히 신속하게 내정을 했더라고요. 이용구 변호사. 네, 오늘 오전에 예.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에는 이용구 변호사, 판사 출신이고요. 올해 56살.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차관이 되면 내일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예. 4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사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런 뜻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여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원래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예. 한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빠지고 그 다음 순위인 법무부 차관이 사회를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성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속하게 후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은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의중이 담긴 겁니까? 네, 그런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일부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도 징계위는 투명하게 개최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정을 집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입장을 봐도 징계위와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징계위가 내일 모레 열리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했던 직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회 소집에 반대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개최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다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30일에 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여당의 움직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하게 내정하면서 모레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결과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직무 배제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과거 정권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 갖다 명심하시고,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입니다. 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뷰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은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 행정법원의 결정을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벌인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 직무 배제권으로 인해서 그 검찰 정부의 충견으로 친정부 검사라고 일컬어졌던 검사들도 전부 다 물러섰습니다.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도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리수를 자꾸 쓴다면 과거 정권에 의해서 본 것처럼 여당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리라라는 것을 명심하셔라. 정권 교체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왜 몰락했는지 그때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도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일을 그냥 국회에서 밀어붙이게 했어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친박 비박 싸움 등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친박들은 힘으로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폭발한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당한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과속 직진하면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위법하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니야, 우리는 검찰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윤석열 쫓아낼 거야. 이런 식의 폭주를 계속한다면요. 결국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즉 과거 정부의 뭐 최동욱 총장이나 쫓아내는 과정들하고 비교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에서 흘린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서 사적으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갔던 거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절차상의 미흡합이 존재하더라도 감찰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라든가 과정을 충분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해임을 완전하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조차도 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하시겠다고 했지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라는 과정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는 섣부른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이건 위법하다라고 감찰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행정법원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원회 열려고 안 했잖아요.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아니야 이거는 감찰위원회 열어야 되라고 해가지고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이 자문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절차를 한 겁니다.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한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사유가 되느냐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또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관이 유고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연기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징계위원회를 지켜보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에서 나온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개혁 그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과도하게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미 국회 통과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안 됐어요. 공수설치법이 지금 현재 통과는 됐지만은 처장도 지금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는 일부분 됐는데, 자, 지금 여당에서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드시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처럼 좀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검찰개혁의 이 상위 제도는 해결이 됐지만은 형사법적인 것들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의 문화라고 하는 측면들은 특수부의 관행적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 수사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감사원에 있으면은 자료를 파기시킨 실무자부터 천천히 버텀업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 초창기에 정책 결정권자부터 바로 수사를 해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과거에 특수부가 하던 이벤트식으로 정권 때리기를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수사 방식을 그대로 그 검찰의 수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직과 문화 모든 것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찰개혁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 중립 이걸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막강한 검찰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견제하는 장치도 충분히 마련을 해야죠. 하지만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한다라는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은 분명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장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들이요, 자신들 검찰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됐을 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됐을 때 검사들 저렇게 반발했습니까? 제도가 바뀌면 우린 따라야지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그냥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입장을 표명했죠. 하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검사들이 다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개혁하려면요, 검사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돼요. 우리 노동개혁을 할 때도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우리는 그분들의 지지를 받잖아요. 동의를 얻고. 밀어붙이식으로 해서는요, 절대로 검찰개혁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예. 노동개혁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고, 이거는 사회적 강자의 기득권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100% 수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요, 노조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노조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기업과 노조를 봤을 때 노조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은 보편적 사회적 통념입니다. 물론 뭐 귀족 노조가 됐다, 노조가 세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노조 이야기까지 또 번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성기 의원. 네. 자,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저희가 지금 한번 다루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쨌든 제도적인 정비는 국회 차원에서 일정 부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11개월 가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비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자, 추미애 장관은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이 거의 유일한 그 장이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이, 그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검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한 수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거.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혼탁해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여권과 검찰의 다툼이 처음 시작된 게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이게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일종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면서 인사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게 격렬해지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일신에 대한 거취 문제가 마치 검찰 개혁의 완성을 하는 그런 정점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루는 소위 여권에서도 그동안의 경로나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또 뭐 감찰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과도하게 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때로는 감찰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감찰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절차의 부실함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아들 문제로 본인도 사실은 이 수사를 받고 등등등 되면서 굉장히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들은 어쨌든 간에 이 임명된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더 많이 낳았던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자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와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판사 사찰 의혹이라는 게 법률로서 다투어야 되지만은 그 의혹이 나오는 문서가 나왔다는 게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이걸 떳떳하게 관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으로서의 검찰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만큼 이 걸림돌처럼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역작용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압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대단히 중요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아까 민성기 의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안 생각하고 있다. 이걸 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 또 주영진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권으로부터 정치한다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에 나와서 퇴임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거를 정치로 해석하는 것은 관심법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검찰총장직 임기 맞추고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정치한다는 말로 비칠 수 있고, 그 말 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해요. 헌법 정신과 정의를 말하는 것도 나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반문 지지면 틀림없는 겁니다. 일단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야권 후보는 거의 단일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반문 지지는 다 일단 이제 문에 대한 반대 지지나 거기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반문 지지 이야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당내 주자들도 있는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오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이중적이고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의 목소리도 있고요, 보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게 된다면, 봐라, 저 사람 윤석열 총장 야당과 함께 정치할 사람이다라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견제와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 어떤 부분입니까? 예.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4년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검찰에서 판사를 사찰했어요. 말대로 하면요. 잘못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죠.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윤석열 검찰 총장한테 뭐라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지 합니까? 않습니까? 네. 검찰 장악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임명된 사람이 국회 와서 왜 감정적인 표현하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선출됐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임명됐습니다. 국회 나와서 감정적인 표현한 거는요. 추미애 장관이 더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도 같이 비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꾸 절차적인 부실과 미흡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꾸 미흡하다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좀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찰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공고하는 자문 조직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을 쓰더라도 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만인 거예요. 행정법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장관이 수용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그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도 흔히 하는 이 문건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찰 문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어만 하지 잘못됐다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정도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 정도 사과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사과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문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어떻게 사찰입니까? 자료 정리죠. 재판에 임하는 준비 작업이 철저히 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찰입니까? 미행도 하지 않았어요. 도청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도 없어요. 자료 정리한 거를 자꾸 사찰이라는 프레임 씌우는 것은 이야기고,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8, 90년대 이야기고요. 지금은 과도하게 자료를 취합한다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동태에 있어서 심리적 성향에 해당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도 정치 사상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는 그 사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찰당한 행정법원 판사가 왜 이 직무배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규정을 내렸을까요? 그 판사가 사찰당한 판사였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판사들은 하는 거예요.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던 검사 조직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존중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친구분들과 요즘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주는 못 만나시겠습니다만 아마 이 주제가 오른다고 한다면 이 생각 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아마 끝없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토론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출근길 감찰위원회 결론도 나왔고 행정법원 결정도 나왔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들이었죠. 추 장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장관님, 그 법무부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내부 만발 기지만대 징계 처리 생각 없으신가요? 예, 추미애 장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상적으로 오늘 출근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여당에서는 그 발언이 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에 그런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일이면은 새로운 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총장 분명히 이 이야기는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고요. 민성기 의원, 네. 검사들에게 또 이메일로 직무에 복귀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죠. 거기서 아마 국민의 검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검사들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요. 예. 검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또 이메일로 보낸 이야기, 아마 직무 정지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탄압을 받고 부당한 징계 요구가 있었다.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 함께 노력하자,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임기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까지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겠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을 또 제가 쭉 봤는데 말이죠.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을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은 어쨌든 현 정부 여당에는 좀 우호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 제목은 말이죠. 법원 직무 배제는 과도하다. 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회를 여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과 신뢰의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법무부 장관 또 여권에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을 볼까요?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을 직시해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옳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관련한 사설이 두 개나 됩니다.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 파국 피할 해법이다. 한국일보는 나름대로 동반 사퇴가 파국을 피할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조금 전에 민성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법원과 감찰위, 추 장관은 그 의미를 되새겨야 이렇게 두 개의 사설을 썼고요. 중앙일보 볼까요?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 추미애를 해임해야. 한국일보는 동반 사태인데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는 당연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여권은 동반 퇴진 꼼수를 접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조선일보, 현 정부 여당의 가장 비판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신문이죠. 문 정권의 윤 총장 집단 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상당히 과격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사설이 또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이 사설 봤으면은 2002년 대선 전에 조선일보를 향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친 언사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또 이런 사설도 썼습니다. 지난 11개월간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공격했던 것이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이다. 추 장관은 악역을 맡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진영 부대변인? 전체적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이 의미,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이렇게 절차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실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이 집단 폭행 당할 사람입니까? 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뭐 저분이 나와서 하는 발언 보면서 거의 대권주자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헌법, 국민의 검찰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 보통 이제 저런 상황이면은 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 나는 공직자로서 내 직분에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영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거의 정치적 언사에 비슷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제 신문 사설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법과 규정에 맞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검찰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검사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우리 1개월 안에 형사사법 여러 가지 절차가 시행이 된다.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검찰에서 뒷받침하자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 정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은 거부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개혁은. 그냥 감정적으로 집단 폭격, 언어도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참 국민들도 어렵고 날씨도 추워지고 내일 수능인데 고작 하는 말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몰두하는 게 집권여당 최고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저는요, 좀 제발 넉넉한 마음으로 집권여당답게 정치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장성철 소장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지도부에 예. 전부 다 한마디 하는 것보다 윤석열 총장이 저기 계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세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모레 아직 시간까지 나왔습니까? 시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늘 열리면 오후 2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대개 오후 2시쯤 열리는 예가 많았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 어떻게 보면은 모레 징계위원회가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주영진 뉴스브리핑 2부에서는 현재 검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검찰과 검찰이, 검사와 검사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BS 법조팀의 인찬종 기자도 직접 출연할 예정이고요. 오늘 정치권 소식 마무리하면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했던 5분 발언을 압축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류호정 의원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난생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담 앞에 복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청년 노동자 출신 류호정의 첫 번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50주기, 오는 12월 10일은 김용균 2주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으로 그들의 마음 꾹꾹 담아 5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잘 살아보세. 국부의 증대가 결국 낙소 효과를 낼 것이다. 거짓말에 속아 가난에 허덕이고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을 지언정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중재법이 법사위 의사봉 아래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었을 겁니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당론을 기다립니다.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